예, 자, 설 명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네요. 예. 그냥 옛날 같으면은 명절이 좋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명절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죠? 조금 그런 측면이 네,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뭐 가족들 보고 이러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 명절 없앴으면 좋겠어. 여러분 댓글창에 설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1번. 그래도 명절은 세야 된다 2번. 어느 쪽도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인터뷰하고 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일명 리틀 이재명. 왜 리틀 이재명인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예. 원래 이분은 여러분들 새날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대선 때 프로그램도 같이 여러 번 했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이력 한번 띄워줘 봐요. 이력을 보면은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셨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장 하셨고요. 현재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직업은 로이어 변호사고 네. 그리고 지금 영인 정 예비후보로 좀 등록한 분인데 왜 이분을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느냐. 자,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경기 영인정의 예비후보로 나가셔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이번 주에 등록했습니다. 네. 예. 자, 이재명 대표와 인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사진 일단 몇 개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 검색을 해도 이재명 이현욱은 많이 나와요. 아, 네. 네. 같은 이씨여서 그런가? 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대략? 느낌적으로. 2018년이고요. 오른쪽은 2018년 1월 1일이고요. 예. 그다음 거는 경기주택공사 사장일 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19년 2월 25일이네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아마 2018년도 그 선거할 때 그 지사님 그 캠프에 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 저거는 예, 이거는 시장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오른쪽만 보세요. 왼쪽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이 대표죠. 그렇죠. 예. 예. 위원장. 예. 이때 찍었던 사진인 거고. 예. 이건 작년에. 예. 그러니까 뭐 성도 똑같은 성씨지만 그렇죠. 리 브라더스. 똑같은 성씨지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아젠다를 그냥 네, 그렇죠. 오롯이 갖고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처음 만남이 언제였어요? 첫 만남은 한 2014년 정도. 제가 그 전에 이제 민변 선배님이시니까 잘 알고는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분이시다. 이렇게. 근데 2014년 정도에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조금 자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뵀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가다 인사한 정도고 처음에 식사한 건 그때였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옛날에 뭐 문박이 예. 뭐 이렇게 네. 있었을 때 이현욱을 데려간 사람이 승기를 잡았다 할 정도로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뭐 처음에 문재인 대표 있을 때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때 대표님이 저를 영입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진용을 완성시켰다. 네. 이현욱을 데려감으로써 그런 이야기가 들렸었고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워낙 소수파여가지고 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사람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쌍방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뭔가 같이 뜻을 이루려면 정말 역량이 있는 분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거죠. 네, 사실은. 네. 같이 일해보니까 본인이랑 스타일이 비슷하던가요? 이제 좀 뭐 굉장히 장점이 많죠. 네. 아주 근데 꼼꼼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꼼꼼한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 대표에 못 미친다. 네, 그렇게 꼼꼼하게는 저는 못하겠어요. 진짜 꼼꼼하죠. 네, 너무 꼼꼼해서
네. 원래 이제 리더들이 이제 네. 얼굴만 있고 뇌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 네. 이분은 본인 뇌를 너무 채워놓는 스타일에 가까워. 또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곳곳에서 이현욱 저건 전부 다 지금 GH 사장 때. 네, 맞습니다. 예, 사장. 다산 신도시 지역 상생 업무 협약식. 네. 또 있어.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업무 협약식. 예. 곳곳에 등장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저희 지역구의 관계. 네. 그리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위원회 이총 및 간담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비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측근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컨텐츠나 뭐 아젠다 이런 것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 소위 이제 친명이라고 부른다면 네. 저는 갑 오브 갑이다 이렇게 보는 후보예요. 감사합니다. 네. 원외 중에서. 네. 네, 원외 중에서. 원외 예, 중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야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원우 후보를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합숙소 논란입니다. 네.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뒤에. 그러니까 검찰 송치 이재명 참모 이현욱 용인정 네. 출마 선언. 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더니 저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검찰 송치. 예. 아, 참. 검찰 송치는 무슨 뭐 이렇게 기소한 것도 아니고, 예.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송치 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세 가지를 고발을 당했어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목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옆집에 비선 캠프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정치자금법 위반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익을 줘서 업무상 배임죄다. 요 세 가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비선 캠프를 얻었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은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 옆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 위치 자체도 몰랐다. 아니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아예 몰라요. 저는 신문 보고 여기에 사시는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숙소를 만들어 놨더니 직원들 숙소. 직원들 숙소 GH. 네, 직원들 숙소. 경기 도시주택공사 직원들 숙소였는데 이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선거 캠프였다 이 얘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옆에 살면서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 그런데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네.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라도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CCTV가 있고 이러니까요. 금방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데다라는 거고 모든 걸 다 샅샅이 수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직원들도 다 수사하고 그런데 뭐 직원들 합숙소를 비선 캠프로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리틀 이재명인 거 첫 번째 댓글창에 올라오네요. 목소리 비슷하네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열받았을 때, 네. 화났을 때, 은근 이런 건 뭐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많이 화가 나거든요. 네. 되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성남 FC 단장도 하셨잖아요. 단장은 아니고 뭐였어요? 그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였어요. 네, 단장은 딴 분이. 어쨌건 그 성남 FC 건으로도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죠. 그 기소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저는 기소는 안 됐고. 말고 이재명 대표. 대표님 기소됐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저 광고비 뭐. 네, 맞습니다. 광고비 유치한 거 이런 걸로 네, 또 네. 뭐라 그랬더라. 그거 난 법을 얘네들은 진짜 법 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거 제3자 뇌물죄로 아마 엮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코미디 아닐까요? 네, 성남 FC에 왜 이익을 줬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재명이 얻은 이익은 정치적 명성? 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 이렇게. 오늘 한동훈이가 그랬죠. 검사 독재 국가였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다. 뭔 개소리야. 구속시키려다 뭐 시켜놓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죠. 네. 네. 사실은 예전에 박통 때 김영삼 제명시켰잖아요. 네. 네. 제명시키고 쫓아내려는데 그러다 자기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독재 정권은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예.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뻔뻔해요. 엄청 뻔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멘탈이니까 국민들한테 공감이 안 얻어져서 요즘에는 약간 사실 좀 약간 바보로 전락한 느낌? 저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땡땡땡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안다 하고 하는 되게 기막힌 측정 그 판단법이 하나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하품 안 따라하는 사람. 어렸을 때. 하품을 따라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답니다. 그렇군요. 하품이 전염되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인구 비율이 한 3%는 좀 되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이 어렸을 때 맞고 자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아이들일 때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네, 어릴 때 정말 잘 보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숙소 논란이라는 것도 보면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비성 캠프라는 게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빨리 종결을 하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 무혐의 하고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또 무혐의 하고 나머지 남은 거 이제 업무상 배임죄 딱 또 송치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익도 준 게 없으니까 싹 비틀어 가지고 그걸 합숙소를 전세로 빌렸으니까 임대인에게 이익을 줬대.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래. 임대인에게 이익을 줬대. 비싸게 썼나 보죠? 비싸게? 아니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9억 5천만 원에 전세를 했는데 당시 시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알려주더라고요. 경찰이 그 9억 2천만 원에 빌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3천만 원 더 비싸게 왜 빌렸냐 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배임이네. 그래서 아니 내가 빌린 것도 아니지만 그거 뭐 그 정도는 필요하면 조금 더 주고 빌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시세 범위 내인 것 같은데 그거 빌린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들 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진짜 거물급이 출마를 하니까 당장 헤드라인이 그거잖아요. 아까 보여주세요. 검찰 송치. 아니 그냥 전 GH 사장 이현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검찰 송치 이재명 참모 이현욱 용인정 출마 선언. 꼭 앞에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게 하려고 지금 검찰 송치시킨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야, 이 악랄한 인간들. 예. 끝까지 그렇게 안 놓아주는 거죠. 기우제식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런 것들은 대선 치러가지고 정권 바뀌면 다 없어질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막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 새날에 나왔던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준 후보 같은 사람들. 뭐 김용 뭐 부원장 관련해가지고 막 위증을 교사했다고 막 출마 예비 후보인데 막 압색해버리고 막. 근데 맞아요. 그 지역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저게 뭘까 그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 경기도시주택공사는 뭐고 거기서 이현욱이 한 일이 뭐예요? 경기 주택도시공사. 그래서 주택이 앞에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제가 바꿨는데 좀 원래는 경기도시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꿨는데 좀 집에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하는 일은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공공도시개발하는 회사고 우리나라에 이제 LH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SH. 그 비슷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H는 경기도 하우징인가요? 경기도 하우징. 하우징. H는 하우징. 그 LH는 랜드 앤 하우징. 맞습니다. 하우징. 이게 쉽네. 네, 쉽습니다. 네. 뭔가 있어 보여. 라임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 네네, 맞습니다. 버런 PD 자막 좀 바꿔주세요. 경기 주택도시공사랍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근데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거의 뭐 한 2년 10개월 정도 3년 가까이 3년. 원래 임기가 3년인데 대선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0.73% 졌지 않습니까? 더 일찍 나와서 제가 1% 올렸어야 되는데 많이 참 안타깝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근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GH가 아파트를 지어서 요걸 팔아먹는다가 아니라 뭔가 공공의 힘으로 좋은 아파트를 싸게 짓는다, 싸게 분양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있고, 예, 한 공공 분양은 확실히 싸긴 하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시를 만드는 걸 많이 하는 거죠. 도시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 광교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 이런 걸 만들어서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물론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부분도 있고. 임대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 성장센터 이런 걸 또 만듭니다. 주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여러 시설들을 만들죠. 만들어서 어떤 건 또 직접 운영을 해요. 임대 아파트라든지 기업 성장센터 이런 건 직접 운영을 하죠. 일부는 또 원하는 또 분양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얼마나 분양하셨어요? 대략. 제가 뭐 기억을 잘 못해요. 얼마나 했는지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원래 처음에 그 공약 사항이 있고요. 공약에 따라서 뭐 공약을 100%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약간씩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네 공약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가 경기도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예, 경기도가 굉장히 좋았죠. 네. 저는 다른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 그렇지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처음에 그 전에 남경필이었을 때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거의 밑바닥권이었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1년 안에 전국 탑을 찍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죠. 사실 거의 꼴찌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꼴찌부터 시작해요. 예, 처음에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낮은 순위에서 시작했는데 딱 그 단기간에 1등까지 올라갔죠. 그 당시 이제 지지율 비슷한 게 70, 80 이렇게 올라갔던 네, 계속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업적이나 노력도 있지만 네. 이런 참모 비슷한 분들 이재명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훌륭했다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용인설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니까 보면 사람을 잘 쓰세요. 네. 그런 듯만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하셔. 엮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마 안 할 거니까 뭐냐면은 사람한테 하나 맡겨두고 네.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 자기의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네, 대략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것만 딱 찍어주고. 맞습니다. 예. 뭐 많이 얘기 안 하시고 크게 진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얘기하시죠. 네. 나머지는 한 거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면 되니까요. 인사권이 굉장히 무서우니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한결같이 비슷한 얘기가 네. 그래서 일하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너무 이제 주사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그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 같이 일하기 싫어져요. 네. 믿고 맡겨줘야지 같이 일하지. 왜 일일이 간섭하냐.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리더십은 딱 믿고 맡깁니다.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으면 되는 거죠. 저한테 기본주택 만들려고 했을 때도 자세한 말을 안 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히 알겠다. 저도. 만기 칠남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자기 머릿속에서 딱 걸러질 것만 딱 걸어주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이렇게 특별히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일이 딱 생겼을 때는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예,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감염이 확산된다. 이러면 막 쫓아가죠. 직접 막 쫓아가가지고 막 검사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세세하게 챙깁니다. 직접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기본소득 관련한 비슷한 정책들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데 네. 기본주택 뭐 이제 이현욱 사장이 설계 비슷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기본 설계 제가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기본주택.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거 대선 때인데 기본주택 공약 임기 내 100만 원 공급 저게 이제 네.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이루어졌고 대선 때 결국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정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저 뭐 최근에 저출생 대책을 민주당에서 냈더니 한동훈이가 하는 말이 저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라는 표현을
야, 이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당연히 국민 세금을 돌려주는 게 정치인데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되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런 맥락 아마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유럽 웬만한 국가 가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공급하게 돼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말하자면 뭐 노숙자가 나한테 살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 그 시장한테 소송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일도 많이 생기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쪽 보편복지의 이제 기본 중에 하나가 기본주택. 네.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살면 상관없는 거지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기본주택이라는 게 얼마나 발전한 개념이냐면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았을 때가 있어요. 망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 공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 엄마 아빠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나오면 부엌이고. 네. 그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답게 사는 공간은 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거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세상을 나아가 한 발짝 두 발짝은 나아갈 수 있겠죠. 아, 좀 저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많이 돼 있고. 최소한 저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러면 해결되겠네 라고 느끼실 수 있게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약간 설레요, 설레. 네. 저번에 나왔던 공약 중에 뭐가 있었더라? 굉장히 고급으로 지어서 몇십 년 임대해주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었죠. 예, 맞습니다. 굳이 예. 집을 살 필요 없는. 네, 그 기본주택은 30년 단위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갱신해가지고 평생 100년간 제공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굳이 돈 모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꼭 돈을 박아둘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나는 뭐 월세 조금만 내고 사는 게 편하다. 왜 이자 내느냐? 새로 월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사시는 거고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겠다.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윤석열 집권이 지금 당선으로까지만 따지면 한 1년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계속 깔아앉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윤석열 집권 이전에도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또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이 되면서 더 급격히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해서 이 방향을 틀겠다. 이걸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 잠재력도 높여야 되고 출생도 높여야 되고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부동산 우리가 보면은 이 지대 추구에 너무 과도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지대 추구 사회를 혁신 추구 사회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큰 틀을. 그래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집 문제는 지금쯤 아마 그 제시하는 공약이 오늘 당장 집이 생기지는 않지만 나에게도 집이 생기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믿을 만한 그런 확실한 정책을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때 추미애 후보도 지대개혁 이야기 했었잖아요. 집 하나 사놓고 땅 하나 사놓고 땅값이 오르는 걸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연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젠다만 보면은 30년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2024년에 한 2030년 정도 달려가야 될 준비가 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30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고 모든 걸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크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죠. 이미 파탄 난 거거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오면서 이건 안 되는구나. 전 세계가 다 안 된다고 방향전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지나간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고. 그래도 본인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나는 문제 없고 국민의 30%는 그래도 철저까지 나를 지지해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 더 있죠. 나는 잘하는데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해줘서. 예, 그것도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언론이 좀 보도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 대선에 저들의 전략이 뭐냐면은 그래 윤석열 우리도 나쁜 놈인데 이재명도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정치 혐오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가짜지만 보수가 승리하는 그걸 놨다. 계속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 이게 지금 기득권들의 선거 전략이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항상 그렇죠. 네거티브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사실은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선거는 집권당이 책임을 묻는 성격이 항상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집권 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 중반기로 사실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명확하게 심판을 받아야죠. 집권당을 잘했느냐, 정부 여당이 잘했냐 못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거의 프레임이죠. 네. 네. 사실은 근데 윤석열 정권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라를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미 1년, 2년 차에 했어야 돼요. 예, 이미 사실 개혁의 시간은 지났는데 지났죠. 망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정답.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그 다음 3년이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출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용인정 지역구로 네. 갔어요. 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네. 거기는 현재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전략 지역이고, 네. 그래서 지금 출마 기자회견도 했는데 저 기자회견 했더니 검찰 송치 이재명 측근 이현욱 뭐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다. 그나마 나은 게 리틀 이재명 이현욱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나은 게. 네. 자, 여기 보니까 또 박찬대 의원이 또 네. 배석을 네. 리틀 이재명, 네. 이현욱 전 지사장, 예. 용인시정 출마 선언. 네. 그러니까 아까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하면서 네. 이제 관심 가졌던 지역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용인 아주 최고 중요한 사업지죠, 거기가. 예.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뿐만 아니고 저희가 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랬어요? 투자 계획,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해가지고, 네. 용인에 거기 한 83만 평 정도 되는 대규모 투자,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6조 3천억 규모의 투자 사업인데요. GH가 95% 지분으로 투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 거죠. 야,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가면은 겁나 훌륭한데요. 그래서 그때 이탄희 의원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잘해달라. 이렇게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H 사장일 때? 예. 그래서 제가 이탄희 의원님이 불출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2번이나 영입 인재가 갔는데 이번에는 내부 인사가 가야 될 그런 기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러네요. 내가 꼴똘히 생각하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네,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나 도지사일 때 공약 이행률이 한 80% 이렇게 90% 95%, 네, 96%. 그거는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에 들어가면 정책 실행 능력이 그냥 갖춰진 사람.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역구를 굳이 가자면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이 된 용인정? 네, 용인정에 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측면인 것 같고 네. 용인정 굳이 지금 내려가서 출마 선언했지만 모르는 지역구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지역 해안을 꿰뚫고 있겠네. 그렇죠. 그 사업을 이제 제가 투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용인에 생긴 일에 가장 큰 어떤 일자리를 만든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용인에 주로 이제 집을 많이 지었죠. 예. 택지 개발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일자리는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인을 정말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거점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판교까지 와 있으니까 테헤란밸리부터 판교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점화돼 있잖아요. 그거를 용인까지 끌어오자.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저게 이제 사업이 성공하면 용인도 이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이루어지겠죠. 일자리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전력 공천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당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떻게 결정하실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외부 인사를 계속 이렇게 전력 공천하지 말고 당내에 좀 역량 있는 사람을 공천을 좀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용인에 여러분도 혹시 그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박성민이라고 하세요. 그 청년 비서관 지냈고 이낙연 때 청년 최고위원 지냈고 그 친구가 이제 이낙연을 따라가지를 않고 이탄 의원이 불출마를 하니까 용인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 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 정말. 그 박성민하고 비교됐던 게 모경종이거든요. 모경종. 네. 경기도에서 청년 비서관 1명 뽑는데 106대 1 뚫고 들어왔던 바로 네. 모경종. 네. 그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이 지역에서 왜 누가 가끔씩 그러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박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 대선 후보들이 있던 시절에 이현욱 데려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할 정도의 이런 인사하고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해봤나 싶은 인사하고 그걸 경선 붙이거나 뭐 이러는 거 좀 너무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당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좀 과연 지역에 누가 적임이냐.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용인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을 떠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용인을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네. 용인과 딱히 판사 출신과 매치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전에 왜 경찰 출신 교수가 또 매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용인에는 딱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용인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꼭 용인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정권을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지금 아까 말한 기본주택 같은 것들을 또 다시 꺼내와도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사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조중동이 만들어낸 용어가 찐명이에요, 찐명. 네. 그러니까 원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소위 측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찐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리스트 쫙 나와. 네. 쭉 나오는 것 중에 거기에 갑오브 갑이 이현욱이에요. 제가 좀 앞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찰 송치. 네, 검찰 송치 붙여가지고. 자, 어쨌든 용인정은 그런 곳이다. 이현욱이 내려갔다 지금.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 내부 경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국민의힘과 붙어도 뭐 저기 이탄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거기 지금 포진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네,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내려가시면. 지역의 분위기는 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보도가 나오면서 당원들은 많이 좀 안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같은 지역도 민주당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모든 아젠다에 보편적 복지가 숨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방향성이고 가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실행해 본 사람 많지 않아요.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장 지낸 사람이 민주당 후보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같은 초선이라도 비중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주택 문제 꼭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주택과 일자리를 같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주 근접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인 정 지역구가 대략 어느 동네예요? 용인정이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그다음에 동백 1동, 2동이냐 1동, 3동이냐 지금 약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죽전 1동. 주로 구로는 뭐예요? 구. 구는 이제
기흥구와 수지구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상연 2동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죽전 2동이 아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빨리 학습하셨네. 아니 그게 지역 한 번만 돌아보면요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지역에 굉장히 애정이 있기 때문에 GH 사장일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GH 사장이 이 사업만 알고 있었죠. 네, 이 사업은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용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 이런 명확한 방향이 있었던 거죠. 답변 자판기네. 아니 그건 진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딱 누르면은 답이 그냥 그거는 내가 500원 넣었는데 5,000원짜리 나와요. 아니 정말 용인 프레푸드 사업은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아주 심사숙고 여러 번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네, 오직 하면 그 사업의 95%를 투자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야, 자 여러분. 용인 정 지역에 지인이 있으시면 좀 찾아주시고요. 결국은 이 지역도 우리가 가져와야죠. 근데 이제 자리가 비니까 이제 그냥 뭐 나이를 떠나갔고요. 자리가 비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업적이 없는 분들 업적 좀 사회 활동 좀 더 하시고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1번은 역시 제가 가진 경력 역량을 활용해서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법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은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드는 법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게 서로 막 굉장히 막 헷갈려요. 헷갈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뭐 옛날엔 뭐 택지개발 촉진법이고 지금은 공공주택법인데 공공주택법 또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도시정비법. 그래서 정말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법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도시를 잘 운영하는 그런 법률. 그래서 물론 도시 운영은 지자체가 합니다. 지자체가 하지만 그 운영을 좀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도시 운영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할 거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뭐 민주당에도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있고 후보 중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 비율로는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검사 독재 시절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민생 전문가거든요. 왜 민변에 있을 때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게 그런 맥락 아니에요? 네, 민생경제위원장 했고 참여연대 민생형 본부장이었는데요. 민생 문제 오랫동안 다뤄왔죠. 근데 뭐 다 제가 뭐 아주 많은 문제들을 다뤄왔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집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이 집 걱정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GH공사 사장으로 갔던 것이고 그럼 가서 또 해보니까 집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집은 일자리하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집 근처에 일자리를 같이 줘야 된다. 좋은 일자리.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어떤 도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야 김포 서울 편입시켜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세금만 더 내지 뭐. 저는 딱 직관적으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세금만 올라가요. 출퇴근하는 건 똑같아. 세금도 올라가고 자치권이 굉장히 약화돼서요. 그렇죠. 네, 자기 하고 싶은 것만큼 못합니다. 예. 네. 왜 지금 옛날에는 왜 주소로 시골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 서울특별시 무슨 구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특히 도시 문제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권과 경제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생활권을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 거냐. 경제권의 그 경쟁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예. 네, 그냥 막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하고 잘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런 프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경제 이야기나 할까요? 총선 끝날 때까지.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경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제 방송마다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심해 좀. 많이 심하죠. 당장 네.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생, 그러니까 이현욱 선생의 호가 민생이라면서요. 최근에 기본으로 바꿔볼까 이런 민생 기본 이현욱 선생. 네. 지금 전화번호 공개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쪽이 지인 체크 좀 해야 되니까. 예. 전화번호 하나 제가 말로 하세요. 말로. 010-8214 네. 010-8214 예, 2032 네. 2032 예. 010-8214-2032 이런 거 미리 주면 자막으로 띄울 수 있잖아. 아 제가 보내긴 했는데. 여러분 아까 댓글창에 올라와서요. 용인정에 네. 아는 사람 산다. 네.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네. 010-8214-2032 네. 이거는 이따가요. 방송 끝나고 저 댓글창 메뉴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우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랜만에 이제 한때 새날 고정 출연자였다가 네. 전화번호 띄우네요. 야 역시 보람 PD 정말 최고다. 010-8214-2032 여기 전화 주시고요.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만난 새날 가족분들께 이제 뭐 출마의 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너무 힘드셨죠. 또 많은 국민이 위험에 처했고 또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경제 진짜 폭망할 지경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은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침몰할지도 모르죠.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정에 간 것은 제가 GH공사 사장일 때 벌여놓은 일이 있습니다. 용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용인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리트리즘이요. 자 고생하셨고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또 나오시면 네. 그때는 진짜 기본주택 이야기만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주택도 한참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위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야, 그 사이에 또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송치당하는 와중에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언젠가는 이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일을 맡으면 바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업그레이드. 송치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예. 오늘은 용인정에 출마하시는 송치 이현욱 선생과 자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